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만약에 미국이 다음 전쟁에서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론 전문가 장 교수가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섬뜩하기까지 한 예측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단순한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질 것이고 세계 질서는 영원히 바뀔 것이다. 정말 엄청난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쟁이라는 틀에서 좀 벗어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분석이 말하는 진짜 전쟁터는 어딜까요? 바로 비대칭 전장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곳에서 진짜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화면을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이란이 쓰는 드론 한 대는 한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하죠. 근데 이걸 막으려고 미국이 쏘는 요격 미사일은요, 최소 1,000만 달러, 13억이 훌쩍 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이건 그냥 돈 싸움에서부터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전혀 안 나오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전략은 미군 함대를 격침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핵심 동맹국, 걸프협력회, 그러니까 GCC 국가들의 경제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군인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반 시설이 타겟인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 GCC 국가들, 물 공급의 60%를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이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시설이 앞에서 봤던 그 값싼 드론 몇 대에 파괴된다면 그냥 순식간에 수백만 명이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아찔하죠. 물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식량이에요. 무려 90%를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자, 그럼 그림이 그려지시죠? 물 공급은 끊기고 물건을 실어 나르를 항구는 봉쇄되고, 그럼 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엄청난 인도주의적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대칭 전쟁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야기가 중동의 사막을 넘어서 저 멀리 월스트리트로 향하거든요. 어떻게 걸프 지역의 기반 시설이 공격당했는데 미국의 금융 시스템, 특히 요즘 가장 핫한 AI 시장의 거품이 터질 수 있다는 건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모든 것의 핵심에 바로 페트로달러 재순환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팔아서 달러를 벌죠. 그럼 그 돈을 은행 금고에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다시 미국 주식시장이나 채권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바로 이 돈의 흐름이 미국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해왔던 거죠. 자, 그럼 장 교수가 말하는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한번 볼까요? 5단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이란이 GCC의 에너지와 수도 시설을 공격합니다. 둘째, GCC 국가들은 더 이상 석유를 수출할 수 없게 되죠. 셋째,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로 흘러들어가던 페트로달러가 딱 멈춰버립니다. 넷째, 미국의 기술주, 특히 AI 산업을 떠받치던 막대한 걸프 지역의 투자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결국 AI 버블이 터지고 이게 방아쇠가 돼서 미국 전체의 금융위기로 번진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죠? 아니,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전쟁을 왜 시작하겠어요, 그쵸? 당연히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장 교수의 분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이토록 위험천만한 전쟁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걸까? 그 동기를 파헤쳐 봅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그 동기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 가지 가능성이 이 결정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가 제시하는 세 가지 가능성이라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오만함. 그러니까 과거 전쟁에서 계속 이겨왔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이길 거라는 군사적 자신감이죠. 두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정치적 계산. 전쟁을 통해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거나 비상 전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은 음모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일부 비밀스러운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 전쟁을 세상의 끝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역사적 패턴부터 개인의 이익, 심지어 종말론적인 믿음까지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장 교수의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 그 이상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계 질서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 이론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사건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곧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미국의 패권이 끝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준 통화, 즉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잃는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정말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이 분석이 가리키는 미래는 바로 다극화 세계로의 전환입니다. 하나의 초강대국이 세상을 이끌던 시대가 끝나고 여러 강대국들이 서로 힘을 겨루고 협력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더 이상 한 나라가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장 교수의 이론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작은 분쟁과 전 세계의 안정성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세계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